4월 5일 수요일 뉴스데이입니다. 나의 시간이 오니 문재인의 시간이 가고 있다. 75% 득표로 경선 압승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의 양자 대결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공학적인 연대는 않겠다는 안 후보. 오늘 국립현충원 참배로 레이스 시작합니다. 장성호 기자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7개 권역별로 치러진 경선에서 모두 승리하며 최종 합산 득표율 75%로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겸허한 마음과 엄숙한 각오로 국민의당 19대 대통령 후보직을 수락합니다. 당당하게 대선에서 승리해 통합과 개혁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낡은 과거의 틀을 부숴버리고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파주의와 패권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며 정치공학적 연대, 특정인을 반대하기 위한 연대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직 국민에 의한 연대만이 진정한 승리의 길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안철수의 시간이 왔습니다. 안철수의 시간이 오니 문재인의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 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 뒤 오후에는 곧바로 미래성장 동력 신산업 현장 방문에 나서는 등 행보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반면 진정한 정권 교체를 내세우는 문재인 후보는 지난 대선 때와 달리 이승만, 박정희 순으로 현충원을 참배하며 이른바 달라진 통합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문자 폭탄은 양념 아닌가란 발언에 대해서도 한 걸음 물러서서 유감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은 문재인 후보는 이번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까지 참배했습니다. 공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과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경남 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에는 권양숙 여사를 만나 노무현 정신의 계승을 다짐했습니다. 못다 이룬 그런 꿈, 또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 가치 그런 것을 구현하는데 당내 갈등 봉합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지지자들이 상대 후보 측에 보낸 문자 폭탄을 양념에 비유해 생긴 논란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알았든 몰랐든 또 제 책임이든 아니든 깊은 유감 표하고 또 위로 말씀드립니다. 후보가 아닌 당 중심의 선대위를 꾸리겠다며 추미애 대표에게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기고 경선에서 경쟁한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 인사들도 중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연일 보수 적자가 누구냐를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홍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로 달려가 보수 민심을 파고들었고 유 후보는 홍 후보와의 단일화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오늘 부산과 울산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자신이 보수 적통임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어제는 출마 선언을 했던 대구 서문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내 가슴에 불을 한번 질러볼게. 일주일이면 과거처럼 해보고 그러면 판이 달라져. 당원권 정지 상태인 최경환 의원 등 친박계 인사들까지 홍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보수 단일화를 위해 홍 후보는 바른정당 의원들의 복귀 명분을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명분은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대선이란 큰 판이 생겼는데. 그러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단일화를 거부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 후보는 오늘 오후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주력 분야인 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독자 노선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10시간이 걸린 어제 구치소 현장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익을 취한 것이 없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인 오는 14일까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게 검찰의 목표입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오전 8시 40분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탄 승용차가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9시 20분에는 검찰이 탄 승합차가 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대면 조사가 시작된 것은 오전 10시. 수사를 전담하는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장 검사가 조사를 맡고 지원검사 1명과 여성수사관 1명이 배석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장소는 구치소 내 교도관 사무실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구치소 측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책상과 의자, 조사에 필요한 집기 등을 갖추고 사무실 구조를 일부 변경했습니다. 조사는 지난번 검찰 소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한 부장검사와 검사가 나란히 앉고 맞은편에 박 전 대통령과 유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검찰은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는 구치소 일과를 고려해 오후 6시쯤 마무리됐으며 이후 조서 열람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당분간 매일 보강조사를 벌여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 사실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오는 17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찬현입니다. 어제는 뇌물 사건 관련 최순실 첫 재판도 있었습니다. 내 잘못으로 대통령 구속이란 참변을 불렀지만 대통령에게 옷값은 다 받았다며 특검이 덮어씌운 뇌물죄는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첫 재판을 받은 최순실 씨는 특검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최 씨는 특검이 자신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고 뇌물죄를 이미 정해놓고 진술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 이렇게 됐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죽을 만큼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고영태 씨 일당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으로 얽혀 있다며 의상비 대납 정황이 담긴 의상실 직원 임모 씨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조서에서 임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의상실 직원 급여와 임대료 등 3억 원을 최 씨가 납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공동체라는 것은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이 뇌물이라고 판단하는 중요 근거가 됩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사후에 박 전 대통령에게 비용을 다 받아 정산했다며 경제적 공동체라는 점은 입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최 씨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최 씨가 자신으로 인해 일어난 참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 씨가 선의를 베푼 삼성에 대해서도 죄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세월호 무게 추정치가 당초 계산보다 1,000톤 이상 늘어났습니다. 오늘부터 목포 지역의 기상도 나빠질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당초 7일로 예정됐던 세월호의 육상 거치가 늦어져 최악의 경우 다음 소조기를 또다시 기다려야 할 상황입니다. 염규현 기자입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세월호 무게를 다시 계산한 결과 14,600톤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추정치보다 1,100톤가량 늘어난 겁니다. 워드가 많으니까 같은 용량을 가지고도 무게가 2배가 그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미 뚫어놓은 21개 구멍의 크기를 지름 30cm까지 늘려 진흙을 더 빼보겠다고 제안했지만 조사위원회는 선체만 더 훼손될 수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일단 압축 공기를 불어넣으며 마지막으로 진흙 제거를 시도하고 있지만 오늘부터 기상 악화가 예보돼 오는 7일까지 육상 거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선체조사위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세월호 무게라면 특수 운송 장비, 모듈 트랜스포터를 계획보다 더 많이 투입해야 하는데 공간의 제약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선체 거치와 수색에 차질이 생기자 미수습자 가족들은 세월호 앞에서 야간 농성을 벌이며 반발했습니다. 나 딸 찾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와서 설명해달라고. 때문에 선체조사위는 반잠수선 위에서 미수습자 수색을 먼저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염규현입니다.
오는 6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외교수장이 전화통화를 한 뒤 의제를 막판 조율했습니다. 미 측은 전력을 다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노림수는 무엇인지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현완섭 특파원입니다. 북핵 문제가 중국과의 정상회담 주요 의제라고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직접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993년 북한의 핵 확산 방지 조약 NPT 탈퇴 이후 25년간 이어진 북핵 협상에서 미국이 중국이라는 지렛대를 버릴 수 있다고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의 독자 조치 카드로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과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등이 거론됩니다. 트럼프가 관세와 환율 등 불공정 무역 이슈를 북핵 문제와 연계하겠다고 한 건 이번에는 중국을 말로만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란 강한 의지로 읽힙니다. China's unfair subsidy and its behavior is prohibited by the terms of its entrance into the WTO. 미 하원도 트럼프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법안과 한반도 사드 배치를 촉구한 ICBM 규탄 결의안을 압도적이고 초당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키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트럼프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과연 무역이라는 국익을 일부 희생시키면서까지 중국을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 화학 무기로 의심되는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2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늘 이 문제를 놓고 긴급 회의를 엽니다. 김현 특파원입니다. 사람들이 입에 거품을 문 채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생존자는 인공호흡기를 단 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자는 계속 늘어만 갑니다. 어제 오전 시리아 칸셰이칸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의심 공습 피해 현장입니다. 현지 구호단체는 지금까지 어린이 11명을 포함해 주민 58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Civilians have been killed in a chemical attack. We're still learning more about the incident, but it's also clear that many children have died. 시리아 인권 관측소 등은 화학무기가 국제적으로 금지된 염소가스나 시린가스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나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소행일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양측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프랑스는 이번 공격을 야마적 행위로 규정했고 국제사회는 시리아 6년 내전에서 가장 비인도적인 공격이라고 강력 비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현지 시간으로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해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어제 저녁 7시쯤 서울대 관악 캠퍼스에서 학생총회를 열고 성낙인 총장의 퇴진과 시흥 캠퍼스 추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서울대생 2천여 명은 학생들의 반대에도 성 총장이 시흥 캠퍼스 건립을 추진하고 본관 점거 학생들을 강제로 해산시켰다며 퇴진 요구안을 참석자 96%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또 지난해 서울대가 시흥시와 맺은 시흥 캠퍼스 실시 협약의 철회를 요구하는 안건도 통과되면서 총학생회는 동맹 휴업을 포함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일본으로 돌아갔던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가 85일 만에 입국했습니다. 나가미네 대사는 어제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황교안 권한대행 등 주요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문제를 둘러싼 공조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고 연계해가는 것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챙겨볼 뉴스입니다. 제72회 식목일입니다. 전국에서 자치단체별로 나무 심기 행사가 열립니다. 충청남도와 대전시, 경상남도와 세종시 등 6곳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묘목 심기 행사가 진행되며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제주와 부산시 등은 지난달에 식목 행사를 앞당겨 열었습니다. 산림청은 이달 말까지 여의도 면적의 77배에 달하는 전국 2만 2천 헥타르의 산과 국도변 등에 5,4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아시안컵 축구 예선에 참가하기 위해 북한 평양에 입성한 여자 축구 대표팀이 오늘 저녁 김일성 경기장에서 인도와 예선 첫 경기를 치릅니다. 오는 7일 남북 대결을 앞두고 있는 대표팀은 조별 예선에서 1위를 차지해야 월드컵 출전권이 걸린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는 9일까지 1, 2차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선발전은 500m와 1000m 등 4종목이 치러지며 남녀부 각각 최종 4위 안에 들어야 평창올림픽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엔 여자부 최민정과 남자부 이정수 등 모두 129명이 출전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챙겨볼 뉴스였습니다. 네, 이쯤 되면 북한은 해킹 강국 중에 강국입니다. 다른 곳도 아닌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900억 원을 빼돌렸던 작년의 해킹 사건 배후가 북한이라는 물증이 확보됐습니다. 역시 핵개발 자금 때문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뉴욕 연방준비은행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가 해킹당했습니다. 우리 돈 900억 원 넘는 돈이 필리핀 소재 은행 계좌 4곳으로 빼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 일명 레저러스가 북한과 연계됐다는 실마리를 러시아의 한 사이버 보안업체가 찾아냈습니다. 연구진은 해킹에 이용된 유럽 서버가 북한 인터넷 주소를 가진 컴퓨터와 데이터를 교환한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커들이 평소와 달리 해킹에 사용한 컴퓨터 로그 파일을 실수로 삭제하지 않아 관련 물증이 고스란히 남은 겁니다. 다만 수사망을 벗어나기 위해 누군가 북한 컴퓨터를 해킹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 최종 결론이 내려진 건 아닙니다. 당시 해커들은 방글라데시를 포함해 인도와 타이완, 폴란드 등 모두 18개국의 금융기관을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킹 공격의 대부분이 실패했지만 세계 금융권은 뒤늦게 바짝 긴장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이 해킹 목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에 따라서 어떤 돈줄이 전부 다 막히니까 그런 어떤 돈벌이 수단으로 해킹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지난 2013년 한국의 금융기관과 방송사, 2014년 미국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도 모두 레저러스가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이 이제 독도의 바위 하나하나에까지 일본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동도는 메지마, 서도는 오지마, 모두 11곳의 일본어 지명을 붙인 지도를 일본 국토지리원이 내놨습니다. 도쿄 이동의 특파원입니다.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km 떨어진 독도는 동도와 서도, 그 주변에 흩어진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1905년 독도를 일본명 다케시마로 바꾼 뒤 끊임없이 영유권을 주장해온 일본 정부가 이번에는 서도와 동도에도 일본식 지명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년 전부터 독도 정밀 지도를 제작해온 일본 국토지리원이 지난 1일 개정한 지도에는 서도는 오지마, 동도는 메지마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동도와 서도 사이 삼형제 굴바위는 고토쿠지마로 모두 11곳에 일본식 이름을 붙여 지도를 통해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습 지도 요령을 개정해 독도는 일본 땅 교육을 의무화하며 외국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竹島や尖閣諸島などの明記を行い、我が国の領土に関する教育の充実を図っていくものであります。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담은 포털 사이트를 일본어에 이어 영문으로 개설하는 등 국제 여론전에도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1년간의 외교 정책 방향을 알리는 외교 청서를 통해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우리나라와 외교적 긴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이동혜입니다. 네, 방금 오늘 새벽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북한 문제가 최대 의제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을 멈추라는 요구를 반드시 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더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최고 경영자들과 함께한 백악관 타운홀 미팅에서 북한은 인류의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때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주요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talk about a lot of things, including, of course, North Korea, a problem, and that's really a humanity problem. 이틀 앞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 때 트럼프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하게 요구할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 26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3대 요구사항이 담긴 연명서안을 보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때 시진핑 주석에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재검토하고 한국에 대한 부당한 경제적 보복 중단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생산적 역할 수행 등 3가지를 요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사드 배치 결정은 전적으로 북한의 도발적 행태 때문이라는 점을 시진핑 주석에게 강조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내 롯데마트 폐쇄와 한국 기업 조사, 또 관광 중단 등을 적시하면서 중국의 이 같은 보복은 한국 내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고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진입니다. 우리 군은 다연장 로켓 천무를 동원한 대규모 사격 훈련을 동해에서 실시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지는 가운데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2020년까지 해군 전력의 60%를 아태 지역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최대 사거리 80km의 신형 다연장 로켓 천무가 300여 발의 로켓탄을 퍼붓습니다. 2015년 실전 배치 이후 실사격 훈련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안에 전개된 구룡은 초당 2발씩 불을 뿜으며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습니다. 타격 지점은 아군 함정을 기습 공격한 북한군 해안포부대. 하단부 준비! 스타트! 도발 원점 좌표를 전해받은 명품 자주포 K9과 견인포는 굉음과 함께 타격 전에 가세하고 해상에선 우리 초계함과 유도탄 고속함이 76mm 함포로 적의 후방을 초토화시킵니다. 동부전선 5개 군단 포병부대가 주력 화기를 동원해 해군과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적이 다시 도발한다면 스스로 계멸을 초래하는 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하겠습니다. 방한 중인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최신의 스텔스 구축함 주멀트를 포함해 오는 2020년까지 미 해군 전력의 60%를 아태 지역에 배치하겠다며 한반도 방위 공약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네, 미국이 요즘 한반도 문제를 심상치 않게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공중파 NBC 방송이 메인 앵커를 우리나라로 보내서 사흘째 뉴스를 하고 있고 유사시 주한 미국인들 대피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주훈 특파원입니다. 미국 3대 공중파 방송 중 하나인 MBC의 메인 뉴스 앵커 레스터 홀트가 한국을 방문해 제작한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주한미군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미국인들의 신속한 대피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들이 수십만 명인데 비상사태가 발발할 경우 이들을 이송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There are an estimated 300,000 U.S. citizens living in South Korea, most of them here in Seoul. I attended a briefing today with U.S. military planners who say one of their big challenges is how to get those Americans out. 실제로 주한미군은 지난해 말 한국 내 미국인을 대피시키는 커레이저스 채널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훈련은 평택에서 시누크 헬기로 대구공항으로 이동한 뒤 김해공항을 거쳐 주일 미군기지까지 탈출하는 과정으로 이뤄졌습니다. 당시 훈련은 2009년 이후 7년 만에 실시된 것이어서 한반도 상황에 대한 미군의 기본 전략이 변경된 거 아니냐는 추측이 뒤따르기도 했습니다. MBC 방송은 최근 북한의 도발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등 정치 혼란 사태가 한반도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데다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이 긴장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이주훈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기습적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군 당국은 미사일에 대한 추가 정보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구경근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기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경남도 신포는 북한의 배수량 2,000톤급 잠수함기지가 있는 것으로 합참은 미사일의 종류를 포함해 사거리 등을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6일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4발을 연속으로 발사한 뒤 한 달 만으로 군 당국은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북한이 도발한 의도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단발이 아닌 여러 발을 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2일에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잠시 후 8시 반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